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오늘 월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다시 한번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0.22% 하락 가져가면서 2,300선 간신히 좀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0.93%대 하락 가져가면서 722포인트 선에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나갔던 하루였는데요. 개인은 1,834억 원, 외국인은 1,385억 원대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요. 반면에 기관들은 오늘 담아냈습니다. 3,119억 원대 매수 우위가 나타났네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나갔습니다. 기관은 154억 원 물량 덜어냈고요. 외국인 역시 381억 원대 매도 우위를 실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또 홀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561억 원 순매수 우위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동향부터 먼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1부는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월요일에 또 담당해 주시는 우리 전문가님이신데요. 모시고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헤어스타일이 또 멋있게 바뀌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전문가입니다. 제 필명은 독일어로 사냥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냥꾼이 돼서 토끼같이 가볍고 빠른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멧돼지처럼 듬직한, 좀 묵직한 종목을 사냥해서 드린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뭐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 시장 상황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하락하는 종목이 있겠는데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겠죠, 물론. 네, 그런 종목들을 제가 분석하는 게 제 첫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스토리텔링. 과거를 알고 그리고 현재를 알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줄만 안다면 굉장히 무기가 되겠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어떤 테마가 상승을 할지, 그 다음 테마는 어떤 테마가 상승할지가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제 무기, 필살기로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석을 통한 정확한 매수 매도 전략인데요. 그 비중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또 분석을 통해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장 흐름에 맞게끔 접근을 하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더욱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노린다는 점. 그래서 제 세 번째 전략이 되겠고 네 번째로는 수익 전환할 수 있는 포트 구성인데요. 포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말해서 몰빵하시는 분들, 한 종목에 몰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 상황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해서 악재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100%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 구성을 잘 구성을 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이제 지름길이라 해서 제 네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예거 전문가님의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러한 4가지 전략들을 토대로 일단 전문가님께서 톡방에서 일단은 신호를 주고 계시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신호 주고 계셔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실현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장 상황이 조금 힘들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톡방에서 꾸준하게 좀 수익을 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일단 입장하시기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또 어떤 수익을 내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7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또 7월 달 현재까지 또 들어가신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한번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5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 네. 5월 11일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9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자, 5월 달에는 제가 188% 가량 수익을 냈고요. 네. 6월 달 같은 경우는 제가 195%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한 달에 200% 가량 맞아요. 수익을 내드린다고 했는데, 자, 언뜻 보기에는 그 수익률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맞아요. 공부원이라고 대박 네.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현재 그 신주 배정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해서 106% 가량 수익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휴림 로봇 방한 이후로 16.25% 수익 냈던 적도 있고, 신한콘텍 C타입 개발하는 회사죠. 자, 여기서도 22.39% 수익 냈고, 그리고 캠시스가 또 삼성전기에서 테슬라 전기 트럭을 또 카메라를 모두 전량 수주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캠시스가 또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네. 캠시스가 또 삼성전자의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2002년부터 계속 전량 수주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좀 묶여서 그때 진입해서 제가 뭐 한 3번 진입해서 15.5% 가량 수익을 내드렸고요. 샘표도 아시다시피 설탕이나 이런 거 곡물 관련돼서 이제 올라갈 때 네. 그때도 진입해서 13% 가량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또 앞타모 사이언스, 폐암 진단 키트 시장 상황 어려웠을 때 이 종목만 갔었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종목만 보고 이 종목만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7% 가량 수익을 제가 내드렸고요. 말씀드렸듯이 공구원 제가 이전에 한 번 더 들어갔었습니다. 진입을 했었는데 그때 한 10.31% 가량 수익을 냈었는데,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좀 저도 손실을 봤었습니다. 근데 상한가 여러 번 갔죠. 그리고 맞아요. 무상증자 소식에 또 권리락까지 이제 행사를 하면서 지금 여태껏 계속 꾸준히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네. 상한가 같던 오늘도 거. 상한가입니다. 그쵸? 어제도 네. 상한가고 계속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그 신주 발행일이 18일인데 그 2일 전부터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보유하고 있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가 아니죠. 7월 1일 그리고 7월 4일 이틀간의 제가 수익률이죠. 자, 7월 달에는 이틀밖에 없었는데 네. 7월 1일 날에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움직일 때 대장주를 좀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말한 종목만 상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신에서 7.76% 수익 났고요. 그리고 이때 한 26%까지 갔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네. 진입해서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더HQ는 27%가량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중간에 또 진입을 해서 또 8.04% 이제 수익을 내드린 상태입니다. 다른 종목 다 하락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추천해준 종목 이외에도 추천해준 종목들만 이제 상승세를 보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화전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화전기 제가 진입해서 장 초반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화전기는 7.39% 가량 수익을 냈는데, 자, 이화전기 상한가 가신 건 알고 계신가요? 상한가까지 갔어요? 상한가 갔습니다. 이것도 장 초반에 한 10분도 안 돼서 상한가를 갔는데, 저는 이제 좀 안정권에서 시장 상황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맞아요. 이런 악재가 가득한 시장 속에서 이제 어떤 소식으로 이제 좀 예민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안정권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진입했을 때 상한가를 갔으면 한 15%가량 수익이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진입해서 그 수익 실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또 그 휘림이 있었죠. 좀 휘림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상승 오늘 휘림은 네.
제가 수익은 못 봤습니다. 수익은 못 봤는데 그래도 손실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좀 신뢰감이 더 가지 않습니까? 그쵸. 네. 휘림 같은 경우는 제가 9,75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정가로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계속 수익권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1~2% 수익이었었는데 이게 빠르게 또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심해서 그 갑자기 수급이 빠지기 시작해서 제가 그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하고 난 뒤에 9,1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시장 대응도 이제 잘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수익 내시는 게 이제 정말 궁금하다, 정말 수익을 내시고 있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QR 코드 찍으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바로 좀 이렇게 제가 진입하는 종목을 바로 따라오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제 정말 이제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믿을만 하면 이제 신뢰가 쌓였다 하시면 이제 그때서 진입해서 같이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도 일단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일단은 톡방 내에서 또 인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렇게 직접 확인하신 다음에 또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들 매일매일 신호 주시는지 한번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 일단은 2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문가님께서 일단 21% 넘게 수익을 내셨고 일단은 저희는 요새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공구먼을 들어가서 또 일단은 수익률이 106%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일단 저도 일단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상자 이제 18일 나오기 전에 또 인증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톡방에서 또 종목에 대해서 언제 들어가라 이렇게 매도 신호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따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톡방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이쪽 QR코드 지금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장 따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어떻게 수익을 내시는지 지켜보신 다음에 한번 전문가님 또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첫 번째 코너 한번 이동해서 더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주식왕 한 주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한 주평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증시를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재료라고 일단은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증시가 상승이 돼야 될 텐데요. 일단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좀 상승을 이끌 만한 재료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의 한 줄평은 증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재료하고 물음표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런 시장 속에서는 이제 증시를 상승 흐름으로 이끌어갈 만한 재료들이 나와주기가 쉽진 않죠.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뭐 물가라든지 원자재라든지 뭐 원유 등등이 고공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증시를 이끌 만한 재료는 악재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료들이 되겠죠. 증시가 상승하려면은 첫 번째로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쟁이 종결이 돼야겠죠. 네, 전쟁이 종결된다면 막혔던 수출 문제들이 뭐 완화되고 그리고 뭐 공급망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물가 안정으로 될 수가 있겠고요. 뭐 두 번째로는 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완화가 된다라는 말인데요. 러시아 제재가 완화된다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산 원유나 곡물 그리고 뭐 원자재 등이 수출이 되면서 이제 공급이 좀 원활하게 또 이루어지면서 이 또한 역시 가격이 또 하락이 되겠죠. 자,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가 그 수요를 좀 따라잡으면서 가격이 하락이 되는데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의존도를 이제 최악까지 줄인 후에 그 가격에 좀 익숙해진다면 고점이 되겠죠. 그때가 네. 고점 이후에 이제 피크아웃으로 이제 물가 안정을 찾는 방법인데요. 자, 계속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최고점이라고는 하나 계속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이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2, 3개월 안에는 제가 볼 땐 피크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좀 코로나 전 상황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상황처럼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더 쉽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7월이 되면서 실적 시즌으로 이제 네. 돌입을 했는데,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장 그 예상치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겠죠. 자, 물가나 뭐 원자재 가격 등등으로 예상치가 굉장히 좀 저평가가 돼 있을 건데, 그래서 이 종목들을 잘 분석을 한다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재료는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나 2, 3개월 뒤에는 이제 그 피크아웃 기대감으로 이제 좀 그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번에 7월 달에는 실적 시즌으로 움직여서 뭐 반등의 기회는 아니겠지만 뭐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익 실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줄 평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2, 3개월 뒤에는 이러한 재료들이 좀 나와줘서 다시 한번 반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일단 7월 달 실적 시즌에 접어든 만큼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잘 옥석 가리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나 전문가님께서 또 알려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톡방 들어오셔서 또 이런 이야기 내일부터 바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어떤 종목 들어가라라고 일단은 매수와 매도 신호는 오로지 톡방에서만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인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번 주 어떤 이벤트 뭐 예고돼 있고 어떤 내용들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그 6월 달에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제조업 지수 등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죠. 뭐 S&P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침체율이 25%에서 35% 사이에서 35%에서 45%로 10%가량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습에 이어서 그 UBS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26%로 높이면서 지난 4월보다 2배 정도 올린 것으로 보여서 뉴욕 증시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단기 그리고 장기 모두 대부분이 이제 오늘 3%대 이하로 돌아왔죠. 이제 3%대는 이제 그 심리 지지선 저항선으로도 작용을 하는데 3% 이상 이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심이 어느 정도 좀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시장 상황이 진전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건 아니죠. 자, 최근 급등에 의한 반발 매수 세력으로 왔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6월달 S&P 글로벌 미국 그 제조업 관리 지수 이제 PMI 확정치가 52.7을 기록을 하면서 2년 만에 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미공급관리협회 ISM이죠. 자, 여기서 발표한 6월 PMI도 2020년 5월 이후로 최저치를 보이는 데 이어서 뭐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2분기 국내 총생산 그 전망치가 1분기 GDP 성장률이 1.6%를 이어서 마이너스 1.6%를 이어서 오늘은 뭐 집계된 게 마이너스 2.1%로 집계가 됐습니다. 2분기마저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예상치에 좀 적중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나왔는데 그 시장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자, 그렇게 현실화가 된다는 불안감으로 사실 지수가 상승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 반등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없이 상승을 보인 점이 좀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데드캣 바운스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네. 증시가 급하게 급락하기 전에 잠시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영향 받으면서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 근데 바로 하락세를 돌아섰죠. 자,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오늘도 또 원달러 환율이 뭐 1,400원대, 1,300원대 주변에서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또 오늘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세에 좀 힘을 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코스피가 2,300선을 지지선으로 보면서 기관들이 좀 순매수를 보였죠. 자, 그래서 하방 압력을 좀 일시적으로 방어를 했지만 이제 아슬하게 2,300선을 지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그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대부분 2분기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증시에도 악영향을 좀 끼치는 모습인데 이번 주에 또 그 중요한 지표가 예정돼 있죠. 그렇죠. 예, FOMC 위사료 공개가 있고 또 6월 뭐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 등등이 좀 현재 증시 상황에서는 좀 움직일 만한 지표들이 좀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표 발표 결과로 이제 잘 적용해서 시장 상황에 잘 알맞게 대응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실적 시즌, 말씀드렸듯이 실적 시즌으로 이제 돌입한 만큼 실적에 따른 움직임도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증시의 상승 흐름대로 상승 흐름을 지금 기대하면서 이제 종목들 상승 포착하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또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또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어떤 또 변동성을 보여주게 될지 우리 시장이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조금은 또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또 일단은 전문가님이 계시니까 저희는 또 든든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거 전문가님과 같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저희는 이화전기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고 나왔고 시장에서 가장 핫한 공구음원 또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 저희는 여전히 보유 중으로 일단 100%가 넘는 수익을 현재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익률 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거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QR코드를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촬영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만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문가님이 이제 한 달 목표 수익률이 200%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매번 그렇게 200% 가까이 내고 있고 일단은 저희는 공구음원으로 100% 지금 넘게 수익을 내고 있어서 앞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좀 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톡방에 들어오셔서 7월 달 장도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셔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 또 다음 코너 이동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그런 종목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SY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이제 모듈러 주택 직접 지원 요청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일단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Y 상한가 마무리를 하고 나왔네요. 오늘 30% 상승을 하게 되면서 3,835원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SY 어떤 기업인지 좀 생소하기도 한데 모듈러 주택도 한번 뭔지 들어볼게요. 정관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SY는 일단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건설 기초 자재 중 하나인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한 태양광 패널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우크라이나 부총리 모듈러 주택 직접 지원 요청 소식 속에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깔끔하게 30.00% 상승을 했죠. 네. 네. 지난 1일 날에 7월 1일이죠. 이리나 베레스크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임시정령 지역 재통합 장관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에는 모듈러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싶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한국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이제 점도 이제 알고 있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거 마련은 우리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또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 SY는 또 2000년도에 설립된 이제 판제품 공작물 제조업체로 연구 개발한 구조용 단열 패널, SY 폴리캠을 활용해서 만든 모듈러 주택 브랜드 폴리캠 하우스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이제 거론이 되는데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좀 눈여겨봤던 종목이긴 한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으로 좀 움직임이 좀 제한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수급이 들어왔다가 이제 바로 빠지는 모습도 맞아.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 좀 놓쳤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차트를 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네, SY 첫 번째로 한번 차트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뭐 그 재무제표 상으로는 전년 동기에서도 이제 그 매출액은 상승했고 이제 그 영업이익도 꾸준히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일단 근데 보시면은 이제 부채가 좀 많습니다. 부채가 좀 많은 편인데 재무제표 상으로는 근데 매출을 이제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로도 이제 좀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때 좀 그 상승했던 적이 한 20년도 한 12월 때 이때 급등했던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12월 7일이죠. 이때 좀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때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에 600명대 처음으로 돌입했을 때 시점인데 이때 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예정 소식에 이거는 이제 코로나로 이제 뭐 진단키트나 뭐 백신 뭐 이런 걸로 주목받은 게 아니라 그 음압병시나 음압 구급차 뭐 이런 식으로 테마가 묶여서 이제 네. 그 관련주로 이제 묶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이 이제 그 건물을 조립할 때 쓰거든요. 이제 건물을 조립할 때 쓰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제 그 음압병실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태양광 패널 개발도 한다고 했었는데 뭐 태양광 전기 자동차 시장 성장 기대감에 또 이제 상승세를 몇 번 보였었고 또 뭐 베트남 하노이 119 코로나19 야전병원 뭐 밖에 병원을 이제 설립하는 거죠 임시적으로. 네네. 자, 그 신속 관리 패널 납품 소식에 또 상승했던 모습도 이제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양광이나 아니 뭐 샌드위치 패널로 이제 상승을 보였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샌드위치 패널로 이제 상승세를 보인 거겠죠. 자, 그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좀 그 많이 의존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서 그 단열 패널 그 말씀드렸듯이 뭐 단열 패널 SY 폴리캠을 활용해서 만든 이제 그 폴리캠 하우스를 좀 운영하고 있으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면서 그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이 또한 뭐 투입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시장 상황 좋지 않은 거 여러분도 뻔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앞으로도 SY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묶이면서 상승세를 꾸준히 보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이제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소식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SY부터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기록을 해서 마감이 된 종목이었는데 앞으로도 또 재건과 관련해서 또 오를 가능성 그런 재료도 남아있다고 하니까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이화전기 올라와 있네요. 일단은 배터리 시장 진출 소식이 오늘 또 상한가를 했다고 하는데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전기도 역시 상한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29.76% 급등 가져갔고요. 1,33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전문가님께서 또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또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전문가님. 어떤 기업인지 먼저 봐주실까요? 네네. 자, 이화전기는 일단 그 UPS라고 이제 무정전 전원 장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랑 이제 몰드 변압기, 뭐 정류기 등의 다양한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중전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그 업체가 배터리 시장 진출을 한다는 이제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전기는 뭐 지난달에 6월 27일에 한국을 방문한 뭐 에너테크 인터내셔널 이사회 의장을 만나서 사업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전기에 따르면은 이 에너테크의 대주주는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서텀으로 좀 국가 차원의 첨단 전기차 배터리 제조 사업 진출을 위해서 그 배터리 공장을 에너테크와 준비 중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에너테크는 현재 공장 자체 공장에서 러시아 전기차와 전기버스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화전기는 또 그 6월 달에 에너테크와 배터리팩 합작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제 체결을 했던 모습도 보였었고요. 네. 이후에 양사의 임직원들은 이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사업 협력을 위한 방안들을 좀 모색해오는 이제 모습들이 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이제 배터리 시장 이제 본격적인 진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 네. 차트를 좀 보자면은 네. 자, 22년도 이때 좀 보면은 이때가 그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좀 상승했던 종목이고 또 그 이전에는 뭐 코로나로 움직였던 종목 중 하나인데 이화전기가 또 스푸닛 그 V 그 위탁 생산 기업에 투자를 했던 이트론이 있는데 그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이제 코로나로도 엮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로 움직였다가 현재는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보고 이제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뭐 이때 한 6월 8일 이때도 거래량이 많이 그 폭발적이게 나오면서 이때 또 상한가를 갔죠. 이때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방한 소식에 전력 설비 테마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전력 설비로 이제 관련주로 묶여서 이제 상승을 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뭐 하락을 보인 건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시장 상황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자, 오늘 반등의 기회가 왔죠. 자, 배터리 시장 진출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 시장 상황이 초반에 좋았습니다. 저는 근데 하락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재료가 없는 시장 속에서는 이제 그 반등을 하는 모습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되면 개별 종목에 당연히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눈여겨봤던 게 일단 배터리에 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향후에도 전기차가 많이 대중화가 될 거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없겠죠. 근데 새롭게 그 투자자분들이나 뭐 사람들은 뭐 새로운 걸 굉장히 좋아하죠. 네, 맞아요. 새로운 걸 좋아하는데 자, 이 업체에서 새로운 걸 도전한다. 주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배터리는 또 더욱더 주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시장 배터리 시장 진출 추진 소식으로 진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 가량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제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두 죄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 종목도 거의 없었죠. 제가 한 오전 장에만 봤어도 상한가가 한 3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종목을 제가 보유를 하고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구음원 그 중에서 공구음원 그쵸, 상한가 같고 말씀드렸듯이 이화전기 제가 5분 만에 수익 내고 나온 종목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고 언제 진입해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이 궁금하시다면은 밑에 그 하단에 있는 QR 코드 찍으시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제 그 같이 시장 분석하는 거 이제 지켜보시면서 수익 실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화전기도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이화전기도 7% 넘게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입니다. 아마 톡방에 계신 분들은 수익을 인증하신 걸 확인하셨을 거고 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일단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수익을 인증을 한 걸 매일매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또 장점이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만 더 골라서 또 주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는 상한가 간 공구음원을 비롯해서 뭐 이화전기 2개 다 수익을 내고 나왔고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톡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또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IEA입니다. 전력 반도체에서 이제 선제적 투자 등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급등을 나타냈는데요. 역시나 마무리 상황부터 보고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IEA 동전주군요. 일단 오늘 11.23% 급등 나타냈고요. 802원에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네, IEA도 오늘은 일단 커다란 좀 상승을 나타냈는데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볼게요. 전문가 동전주네요. 네, IEA는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전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 중이고 있고 현대, 기아차와 자동차용 반도체를 국산화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인포테인먼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반도체를 국산화하는 등 다양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주력 제품인 이제 고전력 이제 모듈
IBS 모듈 그리고 뭐 방송 모듈 등 모듈 제품과 시트 반도체 등의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 중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력 반도체 선제적 투자 등에 따른 이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대감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오늘 저도 이제 눈여겨봤었던 종목이긴 하나, 네. 동전주라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전주라서 건드리지 않았고요. 뭐 자동차 그 IAEA에서 좀 정확히 좀 설명을 또 더 드리자면은, 네. 그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기업 그인데 저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전력 반도체 연구 개발도 이제 강화를 하고 있고 양산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고, 또 IAEA 중심인 그 핵심 계열사인 이제 트리노 테크놀로지는 디바이스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력 아이템은 IGBT로 이제 실리콘 기반의 대표적인 전력 반도체고요. 최근 전기 자동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실리콘 기반 전력 반도체가 전기차에 많이 적용되는 이제 추세라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트리노 테크놀로지는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도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시제품 개발을 좀 완료를 해놓은 상태이고 양산까지 방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또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IAEA의 경쟁력은 지난 2019년도 이제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국책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국산화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전력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보다 제품 손상 없이 버틸 수 있는 전압의 정도가 한 10배 이상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IAEA는 또 부산에 이를 양산하기 위해서 자체 생산 기반도 이제 구축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뭐 김동진 IAEA 대표가 또 매년 매출 대비 4% 이상을 R&D에 투자를 하고 전체 인력의 약 15%가 연구개발 인력에 구성이 됐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차량용 반도체는 향후에 300조 원 이상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가 되는 만큼 선제적 투자 등으로 이제 글로벌 경쟁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이제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도 차트를 볼까요? 보시면은 네. 자, 21년도고 이때가 자, 22년도만 볼게요. 22년도 이때죠. 한 1월 달? 자, 1월 14일 이때 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그러네요. 이때 그래도 좀 많이 10% 가량도 올라갔었었는데, 이때 자회사 그 트리노 테크놀로지 소부장 으뜸 기업 선정 소식으로 이제 그 좀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때도 한 3월 달 정도에 3월 31일 이때도 한번 상승세를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때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그 SiC를 통한 중장기 성장성 확보 등에 좀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자율주행, 뭐 수소, 스마트카, 전기차 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자, 시장 상황은 안 좋아서 이제 하락을 했고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에 오늘 같은 경우는 19% 이제 상승을 했다가 11%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반도체 그 선제적 투자 등 그 글로벌에 따른 이제 그 경쟁력 확보 기대감에 이제 급등을 보였었는데, 자, 앞으로도 이제 뭐 수소차나 말씀드렸듯이 뭐 수소차나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은 계속 주목받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그 테마로 엮여서 상승을 할 수 있겠으나 말씀드렸듯이 이건 동전주입니다. 네네. 동전주인 만큼 이제 급등락이 많고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쉽게 장난을 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접근하는 거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동전주는 건드리지 않고 다른 테마주로 이제 수익을 이제 안전한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IAEA 종목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동전주기도 하고 일단은 변동성이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서 일단은 전문가님께서는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바디텍메드 올라와 있네요. 융복합 호흡기 질환 치료제 연구 개발 정부 과제 선정 소식에 오늘 또 급등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마무리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디텍메드도 오늘 10%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10.10% 올랐고요. 11,450원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바디텍메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종목도 일단 이 기업도 어떤 기업인지 한번 회사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바디텍메드는 일단 기업 인수 목적 회사 NH스펙2호가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체 바디텍메드를 흡수합병에 따라서 이제 변경 상장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면역 진단 카트리지 및 진단기기 등 체외 진단 제품의 연구 개발,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강 면역 측 방유동 기술, 그리고 현강 정량 검정 기술,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 측정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체 질환의 감염성 질환, 당뇨 질환, 감염성 질환, 당뇨 질환, 그리고 호르몬 질환 등을 포괄하는 진단 카트리지 제품군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육봉화 호흡기 질환 치료제 연구 개발 정부 과제 선정 소식이 되면서 이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주관 기관인 라이센텍 공동 연구 기관인 분당 서울대병원 시드니 대학교 오성첨단 위료 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신규 엔도라이신 항생제 네뷸라이저 적용을 통해서 흡입형 단백질 항생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형 치료제는 이제 흡입기를 이용해서 일정량의 약물이 직접 폐에 도달되도록 해서 기구와 약을 좀 되돌도록 폐에 다시 말할게요. 네. 일정량의 약물이 직접 폐에 도달되도록 하는 기구와 약을 좀 뜻하기를 합니다. 또 천식과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 질환 치료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또 주로 사용됐던 침습형 주사제 약품은 이제 폐까지 전달력이 떨어져서 약효가 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원내 투여가 원칙으로 이제 환자 스스로 투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바디텍메드는 이제 약제 입자 크기, 그리고 액화 시 점도, 약제에 따른 적절한 사용 온도 등을 구축을 해서 최적의 상태로 표적에 전달되는 상용 네뷸라이저를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차년도에는 환자가 직접 입에 물고 이제 흡입을 할 수 있는 이제 일반 환자용 마우스피스를 개발해서 적용 환자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사를 놓지 않아도 이제 마우스피스를 끼면서 이제 천식처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네, 바디텍메드 차트 볼까요? 네, 차트를 보자면은 네. 자 22년도부터만 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때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때 언제야? 좀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자 이때 오미크론 진단 타액 방식 유용 분석 속에 세계 최초 타액 항원단 키트 개발이 부각이 되면서 좀 강세를 보였었던 모습이고요. 또 5월달에 보시면은 자 5월 2일날 이제 국내 최초 항치료제 TDM 진단 키트 사용 승인 소식에 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나 여러 가지 진단 키트로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바디텍메드는 네. 일단은 호흡기 질환 치료제가 이제 그만큼 편리해지게 된다면은 일단 그만큼 주목을 받을 수 있겠는데, 이제 아직 연구 결과가 이제 확실치도 않고 연구 개발에 있죠. 네네. 자 정부 과제 선정은 소식됐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제 수익 실현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낌새가 보인다, 이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다시 낌새가 보인다면 그때에서 진입해서 수익을 낸다면은 이제 크게 수익 실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바디텍메드까지 또 확인해 보셨고요. 한 종목 정도만 짧게 또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DNC 미디어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소식에 또 상승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네, 오늘 4.15%대 상승을 좀 가져갔습니다. 21,100원에 문을 닫고 나온 상황이네요. 일단은 웹툰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DNC 미디어는 어떤 기업일까요, 전문가님? 네, DNC 미디어는 웹소설 및 웹툰 전문 콘텐츠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가 수급 경쟁력과 이제 편집부 기반의 조직을 통해서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하고 이를 출판, 유통하는 사업으로 좀 주력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네.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종이책, 뭐 전자책으로 발행을 해서 뭐 예스24, 뭐 교보문고, 알라딘 등 오프라인 서점, 그 도서 대여점 및 그 카카오 페이지, 뭐 네이버 시리즈 그리고 뭐 리디북스 등의 이제 플랫폼 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 서비스 중에 있고요. 네. 2020년도 12월에 웹툰 콘텐츠 및 2차 저작물 제작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이제 분할 신설회사 그 DNC 웹툰 비즈를 설립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말씀드렸듯이 뭐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 제작을 공식화하면서 이제 그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애니메이션 제작은 소니그룹에 소속된 영상기획 전문 그룹인 애니플렉스 산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A1 픽처스의 제작을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런칭 예정 시점은 내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NC 미디어 관계자가 웹툰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이제 나 혼자만의 레벨업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했고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이제 실적 성장을 좀 극대화할 거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 혼자만의 레벨업도 옛날에는 뭐 넷마블과 게임 개발을 좀 진행을 했었고 또 해외 시장 진출의 확대로 좀 나서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네. 또 대부분 이제 쉽게 말해서 모바일 콘텐츠 웹툰으로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뭐 동사지분 확보 이런 식으로 좀 종목을 좀 주가를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간단 시간이 없어서 네, 빨리빨리 아니라 차트 짧게 한번 볼게요. 네,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뭐 21년도쯤에는 뭐 나 혼자만 레벨업 그 게임화가 된다는 이제 기대감에 이제 상승세를 이제 이렇게 보였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22년도에는 뭐 넷마블 글로벌 인기작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 개발 착수 소식에 또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서 지금 현재 DNC 미디어는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A1 픽처스에서 이제 그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A1 픽처스가 이제 만화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그 뭐 흑집사, 뭐 페어리테일, 뭐 청의 엑소시스트, 뭐 소드아트 온라인 이렇게 유명한 만화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회사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도 뭐 소식 따라서 진입하면은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DNC 미디어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또 빠르게 지나가서 1부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예거 전문가님 톡방 또 마련돼 있으니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이제 촬영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면은 톡방에다가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을 하고 싶어도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오늘도 이화전기를 비롯해서 상한가 간 종목들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 공구음원도 현재 들어가서 현재 보유 중으로 100%가 넘는 수익을 현재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이렇게 매달 200% 넘는 수익을 내주고 계시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7월 달도 일단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전문가님들 도움 받아가시면서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릿빠릿한 이렇게 사냥꾼 전문가님이 바로 예거 전문가님이니까요. 한번 내일부터 들어오셔서 바로 또 같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쉰 후에 8시에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